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입니다. 바로 볼보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최초로 이제 쿠페 형태로 출시한 C40 리차지 전기차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앞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XC40 모델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넘어와서 C필러 쪽으로 이제 모습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날렵하게 이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쿠페 형식의 차량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평범한 듯 보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보다 더 이제 어떤 좀 독특함 그리고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인지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외관부터 실제 실내 주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모습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굉장히 다 답답하게 막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답답함은 오히려 좀 더 이제 뭔가 뭐 블랙글로스라든가 다른 색깔을 좀 표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엠블럼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박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T자 형태로 된 이 토로망치 주간주행등 이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 포그램프가 있는데 이 포그램프를 감싸는 부분에는 에어 인테이크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그냥 포그램프만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그냥 블랙글로스 처리가 됐다. 그래서 블랙글로스 처리가 곳곳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이 앞부분에 지금 어떤 짐을 좀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분명히 뭐가 걸려 있을 텐데 이쪽에 있네요. 자, 버튼 하나 딸깍 누른 다음에 들어 올리면은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은 완전히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상태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공간 케이스를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자, 이 안쪽으로 지금 이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총 31리터의 어떤 적재 공간이 더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는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무 패킹으로 마감을 하면서 방수 기능도 되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옆모습으로 와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정도 사이즈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뒤쪽 쿱 형식으로 이 C필러가 굉장히 낮게 쭉 떨어지는 모습들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 사이즈 자체가 이거 얼마나 거지? XC40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 전장은 4440mm고요. 전폭, 좌우 폭 같은 경우에는 1875mm, 그리고 전체 높이죠. 요 위아래 높이 같은 경우에는 1595mm입니다. 그리고 이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 앞차축과 뒷차축 간의 요 축간 거리, 요거는 지금 2702mm거든요. 그러니까 2.7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요 큰 라인 있죠. 요 라인이 굉장히 날렵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잘 떨어졌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에는 요 벨트 라인을 쭉 타고 오다가 이 C필러 쪽에서 이렇게 엉덩이가 딱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C필러 라인 요 트렁크과 적재 공간까지 이 뒤쪽으로 쭉 타고 내려오는 요 긴 브레이크 라인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각도 자체도 여기서 끝까지 이어지면서 그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의 어떤 완성도를 해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뒷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빠졌네, 이 차. 지금 좀 이게 역광이어서 지금 뒷모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뒷모습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디자인적 요소를 굉장히 재밌게 살렸어요. 그래서 이 끝에서 내려가는 요 브레이크 LED 라인, 그리고 그 위쪽으로 제가 비상등을 켜놨죠. 이렇게 좌우 방향 지시 등이 이렇게 LED 불빛이 반짝반짝하게 들어와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윤곽을 많이 살려가지고 깊게 파인 요런 이 라인 자체가 생겨 있습니다. 트랙터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차의 적재 공간이 또 얼만큼 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재 공간도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엔 없고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버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딸깍 한번 눌러주면 거의 전동식으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적재 공간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489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골프백 정도가 들어갈 때 이 가로 대각선으로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요 시트를 한번 접었을 때 얼마나 또 공간이 넓어지는지 그걸 지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6대4 폴딩이 가능한 형태고요. 지금 제가 한쪽만 접어놓고 보니까 접는 게 버튼을 딱 누르면 딸깍 하면서 헤드룸이 내려가고 앞쪽으로 접힙니다. 자, 이렇게 접었을 때 좋아요. 일단 좋아. 왜냐하면 단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풀플랫 형태가 됩니다. 이 풀플랫 형태가 된 상태에서의 이 확장된 이 적재 공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5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1205리터의 공간이 나온다. 근데 이제 요 높이 자체가 생각보다 이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서 요 공간 자체가 위아래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 앞뒤의 활용도는 좋겠다. 네, 그 생각을 갖게 되네요. 자, 제가 일단 뒷좌석에 들어와서 앉았고요. 자, 앞좌석은 제가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한 상태로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공간상 어떤 여유는 나쁘지 않고, 뒷좌석에 때 앉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레그룸 자체가 거의 한 15cm 이상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뒷좌석 공간이 좁지가 않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요 등받이 각도도, 이게 등받이 각도가 편하진 않아요. 지금 일단 많이 서 있는데 요 등받이 각도를, 리클라이닝 자체가 안 되네요. 일단 안 되게 돼 있네. 자, 리클라이닝 안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리클라이닝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가운데 있는 이 센터 터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터리 이 축 자체를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배터리까지 실어놨으니까 요게 이제 어느 축이 되는 거죠. 고무적인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위쪽으로 이렇게 헤드룸 자체가 그래도 이만큼은 남아 있어요. 요만큼 2-3cm 남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POV 제 시각으로 보여드릴게요. 헤드룸이 남아 있는데 이 앞쪽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글라스 루프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이 좋네요. 이 개방감을 바탕으로 뒤에 앉았을 때 뭔가 이 쿱 형식의 어떤 그 헤드룸이 없는 차의 불편함, 답답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요 글라스 루프가 같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전의 대명사 볼보. 자, 우리가 뭐 다른 수식어는 없을까요? 이 차를 타면서 그 다른 수식어들이 또 붙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주행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엔 진짜 전기차가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시승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전기차들마다 각자의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공통적인 특징은 가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발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느끼는 엑셀링의 그 감각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떤 유격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제가 밟으면 요 밟는 대로 꾹 밟으면 세게 나가주고, 살짝 밟아주면은 천천히 나가주는 그런 제 미묘한 그런 컨트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달려주는 맛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SUV의 높이를 갖추다 보니까 위에서 운전석에서 바라다보는 그 내려다보는 그 시야도 굉장히 탁 트였고요. 운전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과 탁 트인 시야, 그런 것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굉장히 편안함을 전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바로 가속이 일어나다 보니까 운전이 굉장히 편하고 쉬워요. 이게 힘이 좋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링이 좋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가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 가운데 있는 센터 터널 부분까지도 이 배터리, 무거운 배터리가 이제 축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우의 어떤 롤링이나 이런 현상들을 말끔히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주행하면서 이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그런 핸들링은 아닙니다. 그리고 힘이 좋아요. 408마력에 67.3 토크의 최대 출력, 힘을 나타내줍니다. 제로백이 4.7초예요. 이게 쿱 형식으로 생겨서 물론 공기저항 계수가 좀 더 낮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쳐서 더 XC40 같은 이런 같은 동급 모델보다도 조금 더 이제 좋은 제로백을 나타내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4.7초면 거의 슈퍼카 수준, 내연기차에서는 슈퍼카 수준의 그런 가속력이거든요. 힘이 딸리고 뿔리고 이렇게 달리는데 버겁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제 SUV다 보니까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구성은 이제 볼보 엠블렘이 가운데 있는 크랙션 부분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는 이렇게
ACC 버튼, 반자율 주행 기능들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이 구간에서도 한번 이 반자율 주행에 대한 이런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좀 더 스마트하게 인지를 해주고 내가 편하게 운전을 굳이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선 이탈 보조까지, 이탈 방지 보조까지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행했던 속도 74km의 속도로 맞춰졌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1km 단위씩 이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길게 꾹 눌러주면은 이게 5km 단위씩 바뀝니다. 자, 그 부분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짧게 누르면 1km, 길게 누르면 5km.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한 80km로 놓고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두 발을 다 뗐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 자체도 지금 손을 일단 다 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차와의 거리 잘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지금 주행을 해주고 있어요. 한 1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라고 이제 일단 표시가 경고등이 한번 떴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정전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물리적인 힘을 안 가했는데 잘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뜨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안 잡았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갑자기 꺼집니다. 네, 그 점도 운전하실 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보 하면은 솔직히 안전의 대명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전의 대명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객관적인 지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협회에서 이제 IIHS라는 보험협회에서 차량 충돌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지금 세이프티 탑 플러스 가장 높은 등급의 요 충돌 안전 테스트를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차량의 어떤 볼보의 어떤 그 강성, 요 안전도, 안전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검증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주행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전기차는 굉장히 이런 정숙성을 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속도 한 60, 70km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풍절음 자체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타고 오는 잔진동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노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잔진동, 잔소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기분 좋게 앞으로 쭉 치고 나가주는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기존에 이런 전기차들을 많이 타보니까 뭐 타 브랜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이제 여러 차들을 이제 접해봤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그런 차들을 많이 타보니까 전기차가 확실히 이게 주행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속에서 고속으로 치고 나갈 때 그 치고 나가는 맛,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이제 잘 달려주는 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것들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 전기차 살 거야 라고 이제 주변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보통 요 정도 사이즈의 경쟁차 정도라고 하면은 뭐 GV60이라든가 이런 차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뭐 버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400km 정도의 그런 주행 가는 거리를 나타내 주지만 이거는 356km를 이제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들보다도 약 한 50km 정도를 덜 가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뭐 주행을 해보니까 전비가 나쁘지 않아요. 이 차 전비가 뭐 한 4.1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 전비면은 뭐 그렇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전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 힘을 내주는데 전비가 그 정도 나오는 거는,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전비다라고, 수치적으로 봤을 땐 좀 짧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전비 효율을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꼬불꼬불 이렇게 이제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곳을 구간은 이제 빠져나왔어요.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좌우에 대한 어떤 그 시야 확보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거리감이 조금 제가 볼 땐 좀 둔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그런 약간 좁은 길을 주행해 나올 때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운전을 좀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그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돼서
그런 좌우의 어떤 그 거리감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초보 운전자들이나 이런 좀 좁은 길을 주행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성 운전자분들도 일단 이 차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잖아요. 그 안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족 있으신 분들, 이게 뒷좌석도 생각보다 이 헤드룸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뒷좌석에 앉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센터 터널이 이제 높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제 성인 4명 정도의 어떤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자 운전자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이제 6,390만 원의 가격, 판매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6천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5,50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정부 보조금 자체를 온전히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의 한 절반 정도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서울 지자체 보조금이 약 한 2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은 대략 한 5천만 원 한 후반 정도가 될 텐데, 기본적인 또 옵션을 또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옵션 선택하면은 한 6천만 원 초반 정도에서 이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볼보 관계자의 말로는 이것저것 옵션을 우리는 장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출시된 가격보다 우리나라에 출시한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몇백만 원씩은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됐다. 같은 차지만. 그런 어떤 좀 장점들을 바탕으로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이게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느껴질 만한 요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제가 엑셀링을 100% 하지 않고 한 7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이제 꾹 밟아봤거든요. 치고 나가는 게 이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앞으로 쭉 치고 나가면서 뒷차와의 간격을 굉장히 빨리 벌렸고요. 노멀 모드를 놓고 제가 이렇게 엑셀링을 하더라도 재밌네. 그냥 차가 그냥 굉장히 그냥 재밌게 잘 달려줘요. 예,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차를 몰면서 굉장히 그런 안정적인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오네요. 뭐 볼보라는 브랜드를 제가 모르고 이 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예, 딱 느껴져요. 외부와 내가 굉장히 이렇게 딱 차단이 딱 제대로 돼 있는 느낌? 제가 지금 풍절음이 얼마나 차단되는지 그걸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구간 정속이 지금 90km거든요. 그래서 90km로 지금 일단 거의 비슷하게 달리고 있고요. 창문을 지금 좀 열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금 소음들이 이 정도인데요.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이제 밀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소음이 들어오는데, 자, 요걸 한번 닫아 볼게요. 네, 지금 이 창문을 다 닫아 놓고 보니까 이 외부하고의 어떤 그 소음을 차단하는 요 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숙성인데, 정숙성에 이런 외부 소음, 이 풍절음이 차단이 잘 되다 보니까 한 몫을 더 하는 그런 상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요건 사이즈가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요게 가로형으로 굉장히 길게 크게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크진 않아요. 대신 요 사이즈를 요 가운데 있는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좀 더 키웠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12.3인치로 만들었는데 요게 좀 상쇄를 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직관성을 요즘엔 좀 많이 높이잖아요. 그래서 뭐 공조 버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안쪽에 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놓거나 하는데, 여기는 지금 터치 방식으로 지금 안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차를 모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숙지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어떤 작동법을 잘 이제 익혀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한번 주행 모드를 지금 노멀 모드에서 이제 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놓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주행으로 들어가신 다음 다이나믹 드라이빙이라고 있죠. 여기서 뭐 원페달 드라이브가 있고요. 원페달 드라이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원페달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자, 제가 지금 발을 다 뗐을 때에는 속도가 감속이 확 붙는 게 지금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발을 네, 뗐다 붙였다 하면서 네,
주행을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딱 트여있는 구간에서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속 발을 밟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도심에서 같이 이렇게 좀 막히는 길,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곳에서는 제가 페달을 굳이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니까 가다서다 엑셀만 뗐다 붙였다 하면 되니까 그 점은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 해가지고 스티어링 감도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달려볼게요. 자, 지금 바로 바꾼 상태에서 스티어링 감도가 이 핸들 자체가 조금 묵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속으로 달리니까 이 상태에서는 보다 더 이제 무거운 어떤 스티어링의 어떤 감도가 저한테는 좀 더 적당하죠. 맞죠? 예, 그런 점들은 잘 세팅을, 이게 주행 코스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예, 그때그때 맞게 이게 좀 세팅을 하시면서 주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차를 지금 거의 한 30km, 40km 가량을 지금 몰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볼보라는 차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명확히 드러나는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재밌게 뭔가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원하는 사람들이 타겟이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어떤 안정적인 주행,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주행감을 보여줄 수 있는, 속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차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 이유는 기본기, 이 차의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무슨 기본기를 논하고 할 그런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차를 모는 사람의, 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이 차량이 기본기가 굉장히 좋다, 뛰어나다라는 점이 바로 이 운전석에 앉자마자 느껴집니다. 제가 주행이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이 주행감들, 그리고 이제 성능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딱딱딱딱 잘 들어맞는, 이 박자들이 딱딱 엇박이 안 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본기에 충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포장길과 비슷한 느낌의 어떤 도로들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일반 도로를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길에는 이제 둔턱이 굉장히 많죠. 제가 둔턱을 좀 넘어갈 때 그런 느낌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도로 상태가 이렇게 막 좋지 않은 약간 좀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좀 약간 세게 좀 밟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갑자기 확 멈추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퀴를 담궈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을 잘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구간을 살짝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라든가 이런 데 간다 하더라도 운전자까지 그게 잘 전달되지 않아요. 지금같이 굉장히 심한 저런 구덩이나 이런 데나 조금 느낌이 오지,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큰 느낌들이 오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한번 밟아볼게요. 오른쪽 바퀴. 자, 이게 지금 오른쪽에 앉는 사람들은 조금 더 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 느낌 자체가 거의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들도 이 차의 장점? 저는 좀 단점을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장점이 돼버리네요. 네, 그런 점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차에 대한 리뷰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물론 그런 전문가 입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보다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저기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정도는 아마 충분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차를 못 타보신 분들은 조금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현실적인 그런 리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걸 바탕으로 이 차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또 많은 차들을 보신다고 할 때 어떤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가져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다 더 좋고 유익하고 보다 더 이제 재밌는 다양한 그런 리뷰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TV 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가정에 건강하시기,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자의 EV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